네, 반갑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주도주가 와야 되는데, 네, 그래요. 뭐, 아무튼 그래도, 네, 축성탄이죠. 네, 12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 진단 해드려야 되겠죠. 아침 일찍 교회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따뜻한 곳에서, 네, 재미있는 또 스크루지 영화 이런 거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네, 즐거운 성탄절 휴일을 보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종목 진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악재, K배터리 주식, 가장 좀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평가가 이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얻어맞기 시작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증권사 실적 개선 예상주가 있습니다. 뭐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좋아질 것이다. 네, 내년도의 실적은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야기한 것들인데 삼성전기와 이마트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거는 여러 번 네, 진단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얘는 지금 악재가 좀 커요. 네. 테슬라 쪽 악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중요한 게 오버행 이슈, 즉 보호 예수가 다음 달에 풀린단 말이에요. 다음 달에 풀리는데 이 보호 예수가 풀리면 대량 물량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오버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장에 대량 매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건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의 수익 난 상태에서 팔아먹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위에 물린 사람들은 지금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수 없으면은요 이게 더 밀려가지고요 보호 예수 때 뭐 손실이 난다거나 이런 부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즉 이거는 공모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100조 원이기 때문에 갑자기 30만 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박살날 수가 있어요. 지수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잡았다 풀었다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공모주에 사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떨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정리할 수 있다라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공모가를 하회하는 모습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보호예수가 풀리는 그 시점까지 네, 뭐 30만 원을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네 일단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또 네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23년도 2분기부터 주가가 반등할 것이고 목표 주가는 네 71만 원이다. 유한타증권에서 71만 원이요. 목표 주가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가 대비해서 2배 정도 목표 주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요거는 네 일단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국룰입니다. 네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목표 주가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보실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목표 주가 높게 잡고 있지만 내년도 2분기부터 반등이래요. 그럼 내년 1, 2, 3월 달까지 주가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네 보호 예수에 대한 물량들을 실망감으로 네 만들어 주겠다라는 어떤 각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악재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지지 라인 때는 다 이탈된 걸로 보여집니다. 추가 하락이 만약에 더 이루어진다라면 네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추세가 하단으로 내일 꽂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지 라인 때로 본다라면은 뭐 지금 40만 원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호에서 풀리는 그 시점까지 오버행 이슈가 끝나는 그날까지는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저라면 네 매도를 좀 진작에 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매도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네 하지 않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반등 나오는 거 노려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 성장성이 있잖아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서요. 그 성장성 맞추려면 주가는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LNF 마찬가지예요. 뭐 계속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이 종목 좋다고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자유죠. 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서 꼭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추이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하단 추세가 계속 이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되고 가는 모습이고요. 추세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나갈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다지 네,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죠. 자, 추세를 이렇게 계속 하단을 이탈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최종적인 지지라인대로 본다라면 이 자리대가 이제 175,000원인데 175,000원을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굉장한 불안감이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가 많아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잖아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가 쌓여있다. 공매도는 뭐 해야 되죠?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던지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를 떨어뜨리는 입장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안 팔면은 네, 주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려는 그런 움직임들 보이면서 이제 주가를 본격적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할 때는 공매도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테슬라 리스크든 뭐 배터리 리스크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일단은 망인이 올라온 상태의 고평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네,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지 않겠는가 생각되니까 이 종목은 역시 마찬가지 매도 의견이고요. 신규 접근하지 않는 쪽으로 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도 볼게요. 뭐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배터리주들은 아직까지 저는 계속 매도 의견으로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꼭 굳이 네, 제 말을 뭐 이렇게 막 네, 무슨 성경처럼 받들어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의견을 드리자면 에코프로비엠도 매도 의견입니다. 뭐 어차피 추세는 계속 하향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위쪽에 이평선 얹어놓고 데드가 나와버렸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9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 공매도가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적이 좋다 어쨌든 하더라도요. 그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 종목의 가장 두꺼운 지지라인대로 본다면은 8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게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두꺼운 지지는 5만원 아래쪽입니다.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5만원 아래쪽까지 떨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그 4만 한 7, 8천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그다지 네,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 의견이고요. 신규 접근도 좋지 않다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관련주들은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계속 떨어지면은 그것조차도 일단은 리스킹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추세가 뒤집어지거나 그런 형태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나올 때 단기적 접근이 아닌 이상은 매수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일단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 의견 또는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접근하지 않는 쪽으로 매수는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증권사 실적 개선주들 봐야 되겠죠. 삼성전기 먼저 볼게요. 아이고, 삼성전기. 삼성전기를 보시면 뭐 요거는 나쁘지 않죠. 네, 흐름이 지금 보면은 이제 저점권 지지대까지 다 밀려왔기 때문에 다 내린 종목을 뭐 굳이 이제는 뭐 매도할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DB증권인데 이게 동부죠. 동부증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삼성전기는 주가가 바닥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바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저점 지지도 두꺼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생각은 좀 들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은 조금 네, 부담되는 게 좀 있죠. 그리고 현재 그 IT 쪽, 네, 반도체 쪽에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어떤 실적이 조금 증가세를 보면 좋지만 네, 감소될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차피 뭐 소비가 줄어든다, 수요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약간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부분들은 일단은 뭐 올해 4분기든 아니면 내년 초반부든 일단 주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악화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지금 뭐 퍼 같은 경우도 10배 정도 수준으로
정도로 아주 비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라면은 이제 본격적 수요가 살아나면서 이거는 분명히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소비가 정상화되거나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구간들을 내년도 초반부 지나가면서부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본다라면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내년도 초반부 이상부터 어떻게 보면 2분기 또는 1분기 후반 이런 정도부터 반등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겠죠. 지금 자리는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홀딩이 나쁘지 않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바로 매수하시면 조금 지루해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아예 돌아서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0일선까지 터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200일선을 넘어가는 자리를 매수 포인트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본다면 14만원 정도 넘어갈 때 매수 포인트가 좋겠지만 시간이 계속 횡보로 진행된다고 이렇게 되면 또 내려오겠죠. 그래서 14만원대 아래쪽에서도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실 거면 14만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홀딩 전략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마트 볼게요. 이마트는 소비주죠. 추세 좋은 편입니다. 잘 가고 있고요. 실적은 당연히 증가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 마트나 쇼핑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실적이 그냥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대형 마트들 실적도 많이 줄었던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년도를 이 이마트 또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그런 업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주간 이런 쪽으로 많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또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낮은 상황으로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11만원대에서 지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걸 밑으로 까고 내려갔어요. 지금 반등을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이 반등은 그냥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종목의 저점 라인 때는 11만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추세 전환이라 볼 수 있는 구간은 11만원 넘어가는 시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타이밍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매수를 하시려면 저 밑에 쪽에서 처음으로 치고 올라올 때 그럴 때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일단 들고 그냥 구경만 하셨다라면 지금 매수할 필요 없고요. 아예 넘어가는 자리를 노려보세요. 11만원대까지 이 추세선이 다 끌려 올라가게 되면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추세선을 다 끌고 올라가려면 주가는 12만원대에서 한번 들어와주는 눌림목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노려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매수 서두르실 이유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상승 추세 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대로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삼성전자 넘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 어떤다 말들 많죠. 반도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자 이제 향후 실적 같은 경우를 미리 반영했다. 네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실적 안 좋은 거 다 반영했어. 그래서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야 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빠르게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내년도 1분기 이후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정도에 주가가 바닥 아니 실적이 바닥 이렇게 찍을 것이고 그것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내년도 2분기 후반부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미 주가는 그 전부터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12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1, 2, 3 1분기 동안에 조금만 방어만 잘해주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밀려버리게 되면은요 시장 자체가 흔들려요. 아시죠? 이 지수에 관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실적이나 등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매를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인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좀 억울한 부분이긴 한데 자 어쨌건 삼성전자의 실적 대비해서도 실적이 감소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매력적인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점권까지 진입이 됐고요. 지지라인도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와 함께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리면 주가도 내릴 것이고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저는 시장을 저점 구간 바닥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든 이 과정만 잘 버텨내고 또 매수에 대한 어떤 기대치
가치만 높여주게 된다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데드크로스 발생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쪽의 패턴이 아니라 내려가는 패턴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가줘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직전 고점 라인대로 볼 수 있는 구간이 61,000원에서 62,000원쯤 되는데 이 자리 넘어갈 때부터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매수 꽉 참고 있으시다가 62,000원 라인대 넘어가면 그때부터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비중 추가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물량만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많이 내린 상태에 저점까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의견은 따로 가져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NF, 에코프로비엠, 삼성전기, 이마트, 삼성전자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성탄절, 네, 아주 행복한, 네, 그런 휴일, 남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말은 뭔가 조금, 축복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주식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부터 네, 새롭게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